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선거 이길 국리에만 빠져서 정쟁 법안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언론 재갈법, 민생 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친문들은 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 친정권 사람들 발밑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뛰입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권력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반칙일 뿐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나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중체대한 역사적 의무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해도 너무한다 하시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우리 국회가 최우선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선거 이길 국리에만 빠져서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 법안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언론 재갈법, 민생 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생 법안이기 때문입니까? 언론 재갈법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 가짜 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 비리 의혹 비판, 그런 보도 철저하게 못하게 감추자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 언론 재갈법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들의 알 권리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친문들은 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문권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특권과 반칙입니다.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원연의 민주, 여기서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그냥 권력 차지하기 위한 명목내세운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이제 시도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사학의 인사권을 강제 박탈해버린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교조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조옥시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바로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친정권 사람들 발밑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에게 책임 넘기고 팔을 비틉니까? 영화 대사 속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딱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 흘린 끝에 불과 70여 년 만에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뛰입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권력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반칙일 뿐입니다. 한 줌의 성취를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28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 산무였습니다.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만, 불신, 불안만 담은 산불이었습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를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세계를 제패했던 수출산업, 원전산업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게 잘 하려다가 벌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십시오. 원전이야말로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속임수고 헛구에 그칠 뿐입니다. 정말로 환경 생각하고 정말로 탄소 중립 생각한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빚내고 세금 걷어서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구 빚내서 써도 된다고요?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빚더미에 올려놓은 빚상누가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놓은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앞두고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제가 아닌 정치 경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였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선거 공학에만 매달린 이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서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보를 얘기하면 색깔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토당토는 정치 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국민이 있습니까? 상식만 가지면 김정은 북한 정권이 실상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 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습 정권, 독재 정권, 그것이 정상적인 정권이냐 국제사회에 대비시킨다.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포장해준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우리나라가 연대 보정을 써서 북한이 핵 고도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 이 정권의 대북 정책 이미 확실하게 실패했습니다. 지난 7월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검문소 25개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 동원해서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 아니 정말 죽을 찌개기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범죄라도 지었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집회 불과 2주 전에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막는 신용만 했죠. 민노총 시위 사실상 전부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 법치 위에 문치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 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휘층만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 조국에게만 있습니다. 백신 수급 실패해도 자화자찬만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는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나라 겪어서는 안 됩니다. 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 이 양심 세력, 상시 세력들의 해야 할 권리, 행사해야 할 권리이면서 동시에 중체대한 역사적 의무입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 보면 저는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썼던 책임자들 아닙니까?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폭정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반성은커녕 도리어 다시 집권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개선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바에게 더 충성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대선 후보, 누가 최종 후보가 된들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 아닙니까?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리는 것, 그것은 국가 주도, 공공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그리고 시장 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정부지로 뛴 집값,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다한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택매매, 월세 가격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취득세, 각종 부동산 거래 비용 인하시킬 것입니다. 국가 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 국가 채무 1,000조 넘지 않습니까? 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가 또 있습니다. 545조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아무런 개혁 조치를 정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 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하는 정부, 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자유시민입니다. 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위대한 결단, 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겠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 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 잔업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 현장을 지켰던 노동자들의 위대한 결단,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밤잠 설치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결단, 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 주십시오.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도록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시고 그 시대 정신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